안녕하세요. 한강 역사해설사 박선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길은 과거 한강변 나루터 중 가장 서쪽에 있는 공암 나루길입니다. 이 공암이라는 뜻은 큰 구멍이 있는 바위라는 뜻인데요. 그 공암이 있는 자리에 나루터가 생겼고 그 나루터를 이용하여 과거 한양 도성과 한반도 서부 지역을 이어주는 중간 위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나루터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역사 속의 인물 한 분을 만나실 텐데요. 네, 바로 구암 허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허준 선생님은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의 어의를 지냈으며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의학서를 편찬하신 인물입니다. 이곳에 허준 테마거리가 생기게 된 이유는 허준의 고향이 바로 이곳 강서구의 옛 이름인 양천이었으며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동의보감이 이 지역에서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2014년 이곳에 허준 선생님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 허준 테마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허준 박물관은 구암 허준 선생님께서 태어나고 성장하셨으며 동의보감을 집필하시고 돌아가신 곳으로 잘 알려진 이곳 서울 강서구에 설립된 국립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허준의 일생과 함께 동의보감 제작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약재 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갈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실이 있어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옥상인 4층에 동의보감에 소개된 120여 종의 약초들을 재배하는 약초원이 있는데요. 약초들의 실물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기운이 밝고 좋은 양천마을에 그 강과 마을을 지켜주는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에 탑이 있다고 하여 탑산이라고 불렸습니다. 탑산은 해발 31.5m의 자그마한 산봉우리입니다. 이곳 양천현에서 현감을 지낸 겸재정선이 그린 탑산을 보면 탑이 있는 그림과 탑이 없는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전엔 여기 탑산 아래까지 물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죠. 영등포 고등학교에 있는 이곳까지 예전엔 다 한강물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 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지만 여전히 탑산이라 불리고 있고 지금은 탑산 꼭대기에 있는 육각정을 중심으로 탑산 약초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허준이 찾아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약초 11종이 심겨져 있습니다. 탑산 자락이 강으로 떨어지면서 10여 길이 넘는 절벽을 이루는데요. 그 절벽 아래 수십 명은 넉넉히 들어갈 만한 커다란 천연 동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로 6m, 세로 2m, 길이 5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바위를 사람들은 공암 바위라고도 하고 허가 바위라고도 합니다. 가양동 일대에 있었던 이 공암 나루는 강 건너 고양시에 있는 행주나루와 마주하고 있는 나루터입니다. 이 나루터는 개성이나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루로 한양의 도읍을 정한 조선시대보다는 고려시대 때 더욱 활발하게 사람들이 오고 갔던 나루터입니다. 이 바위 이름은 광주바위 혹은 광제바위라고 불리며 높이가 12m나 되는 커다란 바위입니다. 두 개의 바위가 워낙 가까이 붙어 있어 하나의 바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는 탑산 북쪽 한강물에 떠있던 바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림픽도로가 건설되면서 한강은 올림픽도로 북쪽으로 밀려났고 탑산을 밀어 아파트 단지로 만들면서 광주바위도 가루가 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이곳을 구암공원으로 만들어 비록 육지 안에 갇혀 있게 된 모습이지만 우리 곁에 보존되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대소인원 개하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비롯한 모든 탈 것에서 내려라 라는 뜻으로 하마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부터는 탈 것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마비는 원래 궁궐이나 종묘, 서원, 향교와 같은 귀하고 신성시 여기는 곳으로부터 5리 정도 떨어진 일정한 거리에 세워두었던 것으로 이 지역은 신성한 곳이니 누구든 이곳을 지날 때는 꼭 말이나 가마, 기타 탈 것에서 내려서 경건하게 걸어가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 하마비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요? 네, 이곳엔 조선시대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양천 향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1411년 조선 3대 왕인 태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곳 양천향교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전국에 있는 234개의 향교 중 유일하게 서울에 남아있는 향교이기 때문입니다. 향교란 국립지방교육기관으로 지방 향리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교육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방 관청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외산문 왼편을 보면 여러 비석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00년부터 1800년 전후 이곳 양천현령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의 선정비 9개를 모아 세워둔 것입니다. 2008년 4월 어느 날 가양동 궁산 기슭 아래 지하 3m 거대한 땅굴이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북에서 파내려온 땅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민들의 걱정이 앞섰지만 조사 결과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말기인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무기, 탄약 등 군수 물자를 저장하기 위해 파놓은 땅굴로 밝혀졌습니다. 일제는 당시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이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전쟁에 패망하면서 계속되던 굴착 공사는 중단이 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2008년 발견 이후 주민들과의 협의로 이곳을 체험관으로 조성하던 중 낙석이 떨어지는 등 한때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땅굴을 폐쇄한 채로 관리하다가 2018년 출입구에서 땅굴 내부를 조감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은 한강의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소학루입니다. 조선 영조 임금 때 당시 동북 현감을 지낸 이유라는 분이 지은 정자인데요. 그분의 집 근처에 있었던 옛 악양루의 터에 작은 악양루라는 뜻의 소학루를 지으신 겁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빼어난 경관이 마치 중국 동정호에 있었던 최고의 명승지 악양루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버금간다 라는 생각으로 소학루라 이름 짓고 이곳에 만든 것입니다. 겸재정선이 이곳에 현령으로 부임한 후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주제로 담은 작품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 인연을 바탕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곳 강서구 가양동에 겸재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변 나루 서쪽에 있는 공암나루길과 겸재정선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게 된 구암 허준과 겸재정선의 일생을 함께 느껴본 시간이었는데요. 그분들이 남긴 업적과 예술의 깊이를 아름다운 한강의 풍광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역사 해설사 박선미입니다.